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간 벡터의 덧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벡터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상에 그 점을 표시를 하려면 그 점의 좌표가 X축, Y축, Z축에 대한 그 좌표값이 필요하듯이 이 공간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 축 방향으로 그 AKI, AY, J, AZK로 각 축 방향의 그 방향 벡터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나타내면 이제 A 벡터 A는 그 X축 방향 성분 곱하기 단위 벡터 I 플러스 AYJ 플러스 AZK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이제 벡터 A의 크기는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서는 이제 AZ 제곱이 없었는데, 이제 공간상에는 우리가 Z축 좌표가 하나 더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제곱을 해서 더해서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이 벡터 A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평면 벡터에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축과 이루는 각도만 고려를 해주면 되었지만, 이제 이런 공간 벡터에서는 이제 X축과 이루는 각도를 베타, 그리고 이쪽이 이제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알파, Y축과 이루는 각도를 베타, 그리고 Z축과 이루는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결국 그 우리가 코사인 그 삼각비에 의해서 그 코사인 알파는 A분의 AX가 되게 되고, 코사인 베타는 A분의 AY, 그리고 코사인 감마는 A분의 AZ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평면 벡터와 다르게 이 값은 고정이 된 값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사인 성분에 대한 것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플러스 방향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X축에서 Y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치면, 이제 그때 우리가 그 손가락을 그 4개의 손가락을 이쪽으로 감는다고 하면 이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Z축의 그 플러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오른 나사를 돌리면 이제 오른 나사가 앞으로 그 진행을 하는 방향이 이제 Z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 벡터 A에 대한 또 우리가 그 각 축 성분에 대해서는 I, J, K로 그 단위 벡터가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어떤 방향성에 따른 즉 이 벡터 A의 방향에 따른 이제 단위 벡터를 UA라고 하게 되면, 이제 UA는 결국 우리가 단위 벡터의 정의에 의해서 이 벡터 A의 크기에다가 그 벡터 A에다가 벡터 A의 크기를 나눠주면 이제 우리가 단위 벡터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기초역학 영상에서 다루었는데, 이제 그 정의에 따라서 일단 먼저 이 A 벡터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나타내면 AXI, AYJ, AZK가 될 것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A분의 1이라는 스칼라 값을 각각의 성분에다가 곱해주면 결국 A분의 AXI 플러스 A분의 AYJ 플러스 A분의 AZK로 이제 단위 벡터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를 이제 각각의 이러한 A분의 X, A분의 Y, A분의 Z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단위 벡터 UA는 다음에 그 코사인 알파 I 플러스 코사인 베타 J 플러스 코사인 감마 K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각각의 이 코사인 성분들을 제곱을 해서 더하면 이제 1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값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미지의 그 각도를 구할 때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모르는 각도를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도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쪽에 이제 UA는
스칼라 A분의 벡터 A라는 것에서 이제 양변을 스칼라 A로 곱해주면 결국 A라는 것은 이제 이 벡터 A의 크기에다가 이제 그 A 방향의 단위 벡터의 그 내적을 한 것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것을 또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UA라는 것이 앞서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되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스칼라 A를 곱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A를 곱한 것으로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 값이 결국은 이제 코사인 알파가 A분의 AX고 코사인 베타는 A분의 AY, 마찬가지로 코사인 감마는 A분의 AZ이기 때문에 그 값에다가 A를 곱해주면 결국 AXI 플러스 AYJ 플러스 AZK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벡터에 대한 어떤 그 방향과 그 방향각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이러한 그 두 개의 공간 벡터가 있을 때 이제 이 두 벡터의 덧셈을 하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카테시안 벡터 폼을 사용하면 이제 편리한 이유가, 이제 각각의 그 i 성분, j 성분, k 그 단위 벡터 성분으로 그 계산을 하면 이제 우리가 금방 이 합력 벡터 R의 그 카테시안 벡터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카테시안 벡터에 의해서 이제 크기는 각각의 성분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값에다가 그 크기를 그 카테시안 벡터 폼에다가 크기를 나눠주면 우리가 이 방향의 또 단위 벡터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합력 벡터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1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간 벡터 F를 이제 카테시안 벡터로 나타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알파 값은 현재 이제 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감마는 1이라는 이 공식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주어진 각들은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코사인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마이너스 0.5를 하게 되면 일단 그 값이 이제 그 90도를 넘어가는 값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알파 이꼬르 0.5를 대입한 60도를 취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F라는 것을 이제 그 크기에다가 이러한 방향 그 코사인 성분을 곱한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일단 우리가 크기는 이제 20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뭐 앞서 우리가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이제 풀 필요는 없고, 따라서 이제 F에다가 200을 대입하고 우리가 앞서 산출한 이제 그 각각의 방향각 성분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그 카테시안 벡터는 이제 100.0i 플러스 100.0j 플러스 141이 아니라 141.4k로 이제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단위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값에도 항상 단위를 빼먹지 말고 이제 표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제는 이러한 공간 벡터 F1과 F2가 이러한 식으로 그 되어져 있을 때 이제 이 두 벡터의 덧셈에 대한 그 합력과 이제 그 합력 벡터가 각 축과 이루는 방향각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친절하게도
이제 각각의 벡터를 어떤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이제 문제에서 표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성분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덧셈 연산을 해서 일단 카테시안 벡터 폼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50i-40j 플러스 180k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합력 벡터 FR의 크기는 이제 각각의 성분을 이러한 식으로 제곱을 해서 이제 루트를 씌운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191파운드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단위 벡터 단위 벡터를 통해서 이러한 식의 어떤 각도를 산출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 합력 벡터의 단위 벡터는 우리가 단위 벡터의 정의에 의해서 그 합력 벡터의 크기에다가 이제 합력 벡터의 카테시안 폼을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주면 이 값들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0.2617i-0.2094j 플러스 0.9422가 2k가 되게 되고 결국 이 값들이 이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 값이 되게 되므로 이제 그 값을 이러한 식으로 나열을 해서 결국 알파는 이제 아크 코사인 0.2617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알파는 74.8도, 베타는 102도, 감마는 이제 119.6도가 이제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가 어떤 이 각도가 그 이러한 식으로 90도가 넘는 각이 나온다는 것은 90도가 아니라 이제 90도보다 큰 각이 나온다는 것은 이러한 이제 코사인 베타의 값이 이제 음수가 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는 이제 양수로 취했을 때는 이제 90도보다 작은 각도가 나왔다면 이제 음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식으로 90도보다 큰 각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계산의 결과값을 이제 이러한 좌표축에 도시를 해보면 이제 합력 벡터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도시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각도 베타가 102도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표시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제 합력 벡터에 대한 그 카테시안 벡터 폼을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보면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합력 벡터가 분포를 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